안녕. 오늘은 함수론의 첫 번째 시간. 이 함수론은 고등학교 수학의 어떤 큰 틀을 세우는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파트라서 너네들이 반드시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파트야. 얘들은 뭐 어렵냐? 그러면 어렵진 않아.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 심지어 고3의 1등급만 애들조차도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너네들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풀 때 적용시켜서 문제를 푼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함수의 기초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함수의 기초 상식. 말 그대로 그냥 기초 상식이야. 기초 상식. 그리고 뭐 아주 그냥 엄청 쉬워. 그냥 잘 보고 아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것조차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칠판같이 생겨있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은 보통 x, y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당연하지 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식의 좌표축이 있었을 때 이게 x축, 이게 y축일 때 이거 위에 이미 한 점을 x, y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뭐 점을 a, b라고 잡았다고 하면 얘들 자체가 하나가 a축이고 하나가 b축이고 뭐 이런 얘기야. 뭐 간단하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점 xy가 있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생겨있는 하나의 그래프가 주어져. 이미지 그래프 한 개를 y는 fx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fx. 이때 이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겨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네. 그랬을 때 이거 위에 있는 한 점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쪽에 똑같은 이렇게 x가 똑같이 만들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 당연히 저기 있는 점은 x, f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지. 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을 표시할 때는 x, fx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이 점은 뭐라고 말할 거냐? 3, f3 이렇게.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다고 한번 해봐. a가. 이 점 뭐라고 얘기할 거냐? a, fa. 엄청 간단하지, 이런 것들은. 그지? 이렇게 표기를 못하면, 막 이런 거 표기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표기를 못하는 애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 별것도 아닌데, 당연히 아주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겨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y는 3로그 x 라고 한번 해보자. 자, y라고 써니까 좀 헷갈리면 이것을 fx라고 바꿔볼게. 네, fx는 3로그 x 이렇게. 근데 여기에 한 점, 이런 한 점을 여기에 한 점을 뭐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점이 잡히면 뭐라고 쓰겠냐? p, fp라고 쓰는 거야. fp 당연히 이렇게. fp가 뭐냐? 여기다 x의 중심 p를 대입한 거니까 이 값이 3로그 p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어떻게 표기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뭐 당연히 너네들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 네. 칠판 조금만 정리할게. 자,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fx 그래프 위에는 한 점을 우리는 x, fx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때 이 위에 있는 이런 점도 그냥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프의 점은 아니잖아.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당연히 x, y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이때 여기는 이 노랭이하고 여기는 빨갱이를 서로 비교해봐. 이 점 두 개를.
x좌표는 서로 똑같아. 다른 것은 이 y값들이 서로 달라. 아,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노랭이는 빨갱이보다 이 y값이 이 fx보다는 항상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네. 당연하지? 네. y값이 이 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봤더니 x값 똑같아. y값만 이 노랭이가 빨개부터 위에 있어 라고 걔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꼭 이 점뿐만 아니라 이 곡선, 이렇게 완전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런 모든 점들은 전부 다 y좌표가 그때 x좌표 fx보다 항상 더 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요점 x, y 요거랑 또 빨개랑 또 비교를 해볼 거야. 이런 경우에 x값은 여전히 똑같아. 이렇게 x. 또 차이 나는 것은 fx랑 y랑 이렇게. 자, 얘는 이 y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저기 있는 y는 fx보다는 더 작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당연하지?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빨갱이 자체, 이 빨갱이도 어차피 좌표 평면이나 한 점이거든? 그래서 얘도 이 점을 x, y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x, y라고 했다면 이 y랑 fx는 당연히 똑같아. 그지? 여기는 이 y좌표랑 fx는 서로 똑같아. 그래서 y는 fx, 애초에 있던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이 fx라고 하는 건 뭐냐? fx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y좌표가 fx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fx를 쳐다보면 항상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건 뭐 그냥 하나도 안 어려운 말이지? fx 보면요 y좌표가 y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y는 fx, 또 y가 fx가 더 커, 그리고 y가 fx가 더 작아. 이건 이 세 개를 하면 생각해보면 아 결국은 하나의 좌표 평면이 있는데 그 좌표 평면에 이렇게 fx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 y는 fx라는 이런 그래프 한 개 만들어지면서 그래프가 하나 주어지면서 비로소 얘를 이 빨갱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위에 있냐, 얘보다 더 밑에 있냐, 얘랑 똑같냐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너네들은 뭐 충분히 알겠지? 네. 네. 이게 첫 번째 얘기야. 자, 두 번째는 뭐 아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또 해보자. 우리가 보는 이렇게 생겨있는 X축이 있어, X축. 이 X축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또 어떤 규칙이 있나 가만히 쳐다봤더니 여기 있는 이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Y값이 빵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Y는 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X축 위에 있는 이런 점들 막 보면 이런 점들은 다 X, Y거든?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똑같은 X좌표 끊어놓고 보면 얘는 0인데 얘는 지금 현재 Y라서 여기 있는 Y 값은 다 이 0보다는 항상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 이 X축 위에 있는 애들은 이 Y값이 0보다는 더 커. 이렇게. 그지? 그럼 이 밑에 있는 점들 이것도 역시 X, Y인데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Y값은 0보다는 더 작아. 이렇게. 아, 이것도 이 X축이라고 하는 이 기준선이 하나 딱 주어져. 그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크냐? 얘보다 더 작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갔지? 네. 엄청 간단한 얘기야. 이게 엄청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 엄청 간단한 걸 못해서 틀린 애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런 문제들 다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여기까지 뭐 이해 안 가거나 이런 것은 없지? 뭐 당연하지. 그냥 엄청 간단한 건 얘기니까. 네. 자, 이제 2번. 2번은 두 번째 기초 상식은 그냥 뭔가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얘기야. 비교. 비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비교하고 싶어. A가 B보다 더 커. 또는 똑같아. 또는 작아. 이런 거.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A랑 B랑 서로 크거나 같거나 작아.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충족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얘네 두 개의 상태가 같아야 돼. 전제 조건은 이 상태가 똑같아야 돼. 두 개 상태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키하고 몸무게하고 두 개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두 개는 비교할 수 없어. 그치? 야, 키하고 몸무게를 어떻게 비교하겠어? 왜 비교를 못해?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태가 같은 게 아니니까. 키는 키끼리 비교할 수 있고 몸무게는 몸무게끼리 비교할 수 있어. 근데 키랑 몸무게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야, 길이하고 넓이하고 두 개 비교할 수 있어? 누가 더 크냐? 야, 길이가 뭐 1m야. 넓이가 1제곱미터야.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크냐고 말할 수 있어? 애초에 전혀 말할 수 없지. 왜냐면 두 개가 같은 상태가 아니니까. 뭔가 비교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태가 같아야 돼. 반드시. 뭐 기울기하고 만약에 길이면 길이끼리, 넓이면 넓이끼리, 기울기면 기울기끼리 같은 애들끼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같지 않은데 비교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얘네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냐? 얘네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냐? 당연히 비교할 수 없어. 항상 이런 비교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비교를 하는 거다. 이건 너무 단순한 기초 상식인데 생각보다 이걸 못 깨닫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그래서 얘를 다시 2번으로, 기초 상식 2번으로 반드시 상태가 같게 만드는 거야. 예전에 수능 문제로, 그 모의고사 문제로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 예비 수능 문제로. 기울기하고 길이하고 넓이를 비교해달래. 넓이를 크고 작으면 판단해달래. 야, 하나는 길인데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길이, 하나는 넓이가 나왔어. 이 세 개를 크기를 비교해달라고 했어. 야, 이건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세 개는 근본적인 애들은 비교할 수 없어. 왜? 야, 기울기, 길이, 넓이, 상태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 그지? 그래서 얘들 일단 주어진 상태로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상태로, 서로 똑같은 상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변형을 시켜줘야 되고. 어떤 길이 하고 넓이를 비교하고 싶대. 예를 들어 이게 FA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넓이로 바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곱해줘. 그러면 FA 곱하기 1은 어차피 FA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1이라고 써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길이를, 여기 있던 이 길이를 1이라고 하는 걸 곱해서 넓이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길이를 곱하기를 해서 넓이를 만들어서 얘랑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기울기가 있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울기 m이야.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기울기는 당연히 요 길이가 1일 때 요만큼이 m이야. 이게 기울기야. 그지?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딱 봤던 여기를 1이라고 만들면 얘를 길이로 만들 수가 있네. 이렇게 길이로 만들 수가 있어. 얘가 이제 길이가 됐어. 이게 m이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 m. 그지? 근데 우리는 길이는 만들었는데 아직도 넓이를 못 만들었잖아. 같은 상태로 만들면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다시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1을 해? 1이 또 마침내 여기 있었네.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자, 그래서 애초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기울기, 길이, 넓이는 얘들은 직접적인 비교를 전혀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얘를 변형시켜서 길이도 넓이로, 기울기도 길이를 거쳐 넓이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다 넓이로 똑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하는 거다. 항상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돼. 다 이해 갔지? 그렇죠. 자, 이제 3번을 해보자. 3번은 y는 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쓰임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사실은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한데 애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별로 잘 못 깨닫는 애들이 있어. y는 x라는 직선이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 아주 간단한 거 아니냐?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을 보면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딴 식으로 생겨가지고 y는 x는 당연히 x좌표 y좌표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면 얘도 3이고 얘가 4면 얘도 4고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당연히 x, x좌표랑 y좌표가 항상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건 당연히 상식이잖아. 그랬을 땐 이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 이게 딱 얘의 쓰임새야. 뭐냐면 자, 얘의 쓰임새는 x좌표와 x좌표는 좀 애매하다. x좌표라고 말고 x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x값과 똑같은 y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이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하면 x가 -1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여기 때 x가 마이너스 여기 때 y값 마이너스 어디 있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면 이게 그냥 y값 마이너스 1이래. 아주 간단하지고 x값하고 똑같은 y값을 구할 수 x값과 똑같은 y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똑같은 y값을 구할 때 얘를 쓰는 거야. 또 똑같은 방식으로 y값과 똑같은 x값을 구할 수 있다. x값과 y값과 똑같은 x값을 구할 때 이 y는 x라는 직선을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y값과 똑같은 x값 구하고 싶은데 저 y는 x 직선이 없어. 그러면 너네가 그림을 그려야 돼. y는 x를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그래갖고 찾는 거야. 만약에 y값 a가 여기 있대. y값 a가 여기 있을 때 얘랑 똑같은 x값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내리면 이게 x값 a가 된다고. 엄청 단순하지? 엄청 단순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 상식이야. 정말 중요한 상식.
이거 못해갖고 못한 애들이 정말 천지야. 봐.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일단 얘가 1번이고, 두 번째. 내가 아주 고급스러운 걸 보여줄 테니까 봐봐. 두 번째.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 그거랑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볼 거야. 잘 봐. 이건 정말 엄청 중요한 거고. 자, 그림은 그냥 대략 그릴게. 대충 그려볼게. 하나는 예를 들어서 y는 x를 뭐 하나 아니 일단 y는 fx 한 개 그려보자. 이렇게 대충 그렸어. y는 fx를 내가 대충 한 개 그렸어. 여기에 뭐 x축도 대충 하나 그리고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그냥. 뭐 임으로 그려놓은 거라서 x축이고 y축이야. 여기에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한 개 그릴 거야. y는 x 이렇게 대충 그렸다고 해. 자, 저 fx하고 y는 x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볼 거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A라는 애가 하나 있다고 해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했던 거. 자, fx는, 자, 이게 x값이 A였을 때 얘를 쭉 이렇게 올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이 점의 좌표는 A, FA. 놔두겠지? 네. A, FA.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못 쓰면 안 돼. 아까 이거 맨 처음 했던 게 이런 게 표시하는 거였어. 자, 봐봐. 그래서 이게 FA래, FA, Y좌표. 아, 그래? 그럼 나는 이 Y값과 똑같은 X값 FA를 구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그냥 Y값과 Y는 X 직선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쭉 내리면 아, 이 새끼가 FA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 FA구나 이렇게. 당연하지? 자, 그래? 그럼 난 이 FA를 알았어. 이 FA를 알고 나면 그래? 그때 그러면 여기서 FA 다시 이제 X좌표 FA야 이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이 점의 좌표는 뭐냐? 이 좌표는 FA, F의 FA 이렇게. 그지?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지? 너네 이런 거 못 쓰면 안 돼. 당연히 이런 걸 못 쓰는 애들이 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너 당연히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래, 이 값을 그냥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fx에 대입해갖고 그냥 바로 간 거라고. 자, 이만큼이 이렇게 했던 이만큼이 f의 FL 이걸 이렇게 보통 개로 표시하거든. 이렇게 쓰게 그냥 귀찮으니까 몇 번 쓰기 힘드니까. 그래, 그럼 얘랑 똑같은 또 y값과 또 x값을 또 구해. 이렇게. 이게 f의 FA야 이렇게. 그래? 자, 이때 또 이걸 쭉 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이 값은 뭐냐면 이 점의 y좌표는 보자 이제 귀찮으니까 y좌표는 이게 x좌표는 f의 fa고 y좌표는 f의 FA F3A 이렇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이게 y는 fx라고 하는 직선, 이 곡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어떤 특정한 값 이렇게 a라고 하는 값 한 개 대입하면 a라고 하는 값에서 무한번 합성시킨 거 FA 이렇게 무한번 합성시킨 것을 그냥 그 값을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얼마 아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해.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하지? 이건 순서 차근차근 해볼게. 자, A를 대입해.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이게 FA, Y 값이. 얘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F의 FA야. FEA라고 하는 거야. 다시 옆으로 쭉 가서
여기 이렇게 올리면 여기 y는 x를 만나는 데서 이렇게 올려주면 요 값이 f의 fa, f3a야. 타입 또 옆으로 쭉 가서 이렇게 내리면 이건 f의 4a. 얘를 또 옆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려주면 이건 또 f5a.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또 f6a. 이런 식으로 f7a.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히 움직일 수가 있어. 무한히. 어떻게? y는 fx하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이용하면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도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 이건 정말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지? 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자, 이 중에 여기는 교점 있잖아. fx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 이런 점, 이때 이 점을 b라고 한번 해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은 이게 항상 b, fb이기도 한데 이건 이 노랭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이게 y는 x 위에 있으니까 다시 이 값이 b가 되는 거야. 그지? 얘는 내가 갔다리 갔다리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계속해서 이게 fp고요. 또 fp 대입하면 fb에 또 ffb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런 b 같은 경우는 그냥 b가 그냥 계속 fb고 f2의 b고 f3의 b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여전히 b야. 그치? 어떤 때 교점인데 교점. 이런 점을 우리는 부동점이라고 해. 부동점. 움직이지 않는 점. 아무리 합성시켜도 항상 자기 자신이 드러내. 이런 것들은 부동점이라고 한다. 나중에 바로 이 개념이 이렇게 y는 fx랑 y는 x랑 가지고 만드는 것을 특성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구해내는 거 이런 거 보고 시계열 분석 주로 나중에 수학 자체에서는 뭐 수열 파트에서 이런 것들은 좀 사용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보통 뭐 주가라든지 주가 분석 같은 거 경제학과에서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수학에서는 나중에 이게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근본 이론 쪽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얘네들이야. 카오스 이론. 그리고 카오스 이론이 나중에 좀 더 발전해서 카타스트로피 이론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뭐 그건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니네가 대학교 가고 대학원도 가고 혹시나 이런 거 볼 일이 있으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이건 뭐 문과든 이과든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이거 자체는 엄청 중요하다. 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게 마음.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A가요 0과 1 사이에 있는데 A가 0과 1 사이에 있대. 그때 A랑 A의 A승이랑 A의 A승이랑 A의 A승이랑 네 개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이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너네 학교 시험지에 나올 거야. 이런 것들. 이 네 개의 크기를 비교해보래. 이게 뭐 어쩌라고. 어떤 애들은 여기다가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애들 있어요. A 대신에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하고 2분의 1에 2분의 1승하고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승. 얘까지는 할 수 있어. 얘까지는.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얘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지 이제.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승. 이게 루트 2분의 1승인데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승이 도대체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는 당연히 할 수가 없다. 어떤 걸 비교할 때 A하고 B하고 뭐 빼가지고 이 값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런 걸 따지든지 나눠가지고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 이런 걸 따지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대수적인 방식에서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들이고 이제 고등학교에 다뤄지는 모든 대수 비교의 대부분은
함수의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기본 성질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든지, 볼록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산술계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크기를 서로 비교하게 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당연히 기초 상식이 좀 있어야 돼. 난 보여줄 테니까 잘 몰라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잘 몰라도 보기만 하는 거다. 일단 얘네들 좀 치우고. 야, 지우개 신기하지? 네. 자, fx를 a의 xn이라고 잡을 거야. 이게 지수함수야. 아직 지수함수를 안 배운 애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이 비수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림을 그려볼게 이제.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y는 x를 내가 한 개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쭉 y는 x가 이렇게 잘 안 그려지냐? y는 x 한 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를 이렇게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저기는 저 fx라는 식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fx라는 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수함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줄게. 좀 잘 써보자. A의 x승 이렇게. 자, 이제부터 잘 봐. 아까 배웠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봐봐. 지금 여기가 1이야. 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어. 그때 요점. 요점의 y값이 뭐냐? 그러면 이 점이 일단 1,f1이지? 1,f1. 첫 번째 값을 써보자, 이렇게. 1,f는 fx가 이거니까 f1이라고 하는 x 대신에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a의 1승이라서 이 값이 a야.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a라고. 당연하지, 이해 갔지? 자, 이제 해보는 거야. 봐봐. 얘를 쭉 끄집어가, 이렇게. 이게 a야. 이렇게 내려보면 요 값이 a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이 x값 a일 때 y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이 점에 y값은 뭐게? 이 점의 y값은 fa겠지? fa. fa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다 대입해. 요 식에다가. fa는 이 x 대신에 a를 대입할 거니까 이게 a의 a승이야 라고 하는 거야. 아, 요 값이 a, a승이다 이렇게. 그래? 자, 또 해볼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 이게 지금 현재 a, a승이야. 이걸 얘도 이렇게 대입했어.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게? 얘는 f, a의 a승이 되겠지? f, a의 a승 이렇게. f, a의 a승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건 뭐 당연히 x 대신 다시 a의 a승 대입할 거니까 이 값이 바로 a의 a승. 올. 이 값이 가면 이 값이 a의 a승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내려보면 가면은 이게 a의 a승인데 다시 또 대입해. 자, 이 값은 이제 a의 a승이 되겠지. 이제 y 값이. 그지? 지금 현재 내가 뭐 한 거야?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 ax이라는 이 함수와 y는 x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특정한 값을 계속 합성을 시켜간 거야. 계속 합성을 시켜간 거야. 그랬더니 a 했더니 자, 이렇게 a를 했더니 a의 a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a의 a승이 만들어지고 또 a의 a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맨 처음에 a였을 때 a가 a에서 쭉 대입했더니 이게 a의 a승. 이렇게 가서
한 번에 그냥 이게 A의 A승.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렸더니 이게 A의 A승.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내리면 이게 또 A의 A승. 계속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얘는 크기를 비교해달래. 크기를 비교해달래. 아까 요 값이 A의 A승. 봐봐. 얘네들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얘네들이 다 주는 이제는 Y 값들이잖아. Y 값들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만약 X로 보고 싶으면 여기 이게 이 값이 여기 이렇게 쭉 가서 만들어지는 요 값이 A의 A승이니까 그럼 X 값 얘네로도 비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눈으로 보면 바로 비교 가능해지지. 이 대소 비교는 원래 정확하게는 당연히 뭐 함수의 증가함수 기본 성질을 활용해서 대소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로도 얼마든지 어떤 특정한 값을 무한번 합성시키면 얘가 만들어져 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이런 기초 상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풀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풀이야. 사실 엄청 고급스러운 거야 이게. 대부분의 고3 애들도 실제 이렇게 푸는 애들은 별로 없어. 자, 그렇지만 너네들은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계속 봐서 니네 사고력을 자꾸 넓혀야 돼. 생각하시는 기본 틀을 넓혀줘야 돼. 초상에 주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드는 게 아니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드는 게 아니고 사고력을 넓혀서 드는 거야. 생각의 틀을 넓히는 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풀어보면서 사고력, 생각의 틀이 넓어지는 거지. 무슨 너네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뭐 창의력 수학 이런 거 있잖아. 이딴 거 한다고 사고력이 넓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난 그런 거 안 해봤어. 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나는 도움이 안 돼. 물론 살짝 도움이 되긴 하겠지.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사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 갔지? 네, 여기까지 뭐, 모르는 거 없지? 네. 우리 수업은 예습은 거의 못해. 대신에 복습을 반드시 제대로 해줘야 돼. 왜? 이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야 돼. 자, 이제 지금까지 1번, 2번, 3번 했잖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쭉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기초야.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보게 되잖아요. 그치? 방정식, 부등식, 함수.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도대체 뭐냐? 뭔 차이가 있는 거냐? 봐봐. 예를 들어서 방정식 이런 거야. fx equal 0, 뭐 이런 거. 이런 게 방정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써본 거야.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커. 이런 게 부등식이야. 함수는 y는 fx 이런 게 함수야. 뭐라? 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 예를 들어서 봤더니 방정식, 부등식, 함수 예를 들어서 봤더니 전 셋 다 이름은 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인데 결국은 fx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맞아.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너네들이 예전에 배웠던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런 거 할 때 다 fx를 다루는 거야, 사실은. 다 똑같은 fx, 어떤 그래프를 다루는 거야. 근데 왜 방정식, 부등식, 함수냐? 왜냐면 우리가 쳐다보는 관심사가 좀 다르거든. 봐봐. 저기 있는 방정식은 이거 말로 해볼까? 아까 fx는 뭐라고 그랬어? 이것은 y값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 봐봐. y값이 이거 y값이 이게 뭐냐 이게. 오 깜짝이야. 자, y값이 이게 지금 y값이야. y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
다시 y값이 자 fx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은 fx의 y값이라고 그러잖아. 그래프에 있는 무수히많은 점들의 y값. 그 y값이 0이 되게 0, 여기 0,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 부등식은 fx가 0보다 크대. 이것은 y값이 0보다 크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뭐라? 자, 방정식 부등의 함수는 다 fx 다루는 거야. 그런데 방정식 부등식은 y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 부등식 x가 0보다 크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 방정식 부등식은 주요 관심사가 x값이 주요 관심사야. x값이 주요 관심사.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 아까 맨 처음에 그랬던 일단 그래프. 이런 그래프 위에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 위에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점 중에서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값이 주요 관심사인 거야 지금. x값이 주요 관심사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x값을 구하는 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거기에 비해서 이 함수는 y는 이렇게 써있잖아. y는 이렇게. 이 y값이 주어야. 줄임말이라고. 다시 말해 함수는 이 y값이 주요 관심사야. x값은 별로 관심이 없어. y값이 주요 관심사야. 함수는. 자,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x값의 변해감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 행태 그걸 이렇게 얘기해. y값의 변화 행태. 변화 행태를 보는 거. 뭐 어떻게 변하냐고. 그래 y값이 x에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냐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내가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 안에서 요만큼 안에서 제일 크면 얼마고 제일 작으면 얼마고 이런 y값을 보는 거. 이 y값을 보는 게 함수야. y값을 보는 게 함수다. 함수는 x값은 사실 별로 그래 안 봐. y값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특히나 맨 마지막에 제일 크면 얼마, 제일 작으면 얼마.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거든. 이 최대값, 최소값, 이 y의 최대값, 최소값. 이게 결국 실용수학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야. 실용수학에서는 수학은 뭐냐? 그러면 최소의 조건으로 최적의 해를 찾는 게 함수라고 그래. 아니, 수학이라고 그래. 최소의 조건으로 최적의 해를 찾는 거. 사실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는 조건을 막 많이 주지 않아. 왜냐면 최소 조건, 가장 최소 조건으로 가장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것이 수학이니까. 다시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fx를 다루는 거야. fx를 다루는 건데 방정식, 부등식은 x값이 주요 관심사고 함수는 y값이 주요 관심사다. 아 그래? 이런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점에 x값이 주요 관심사 보는 게 방정식, 부등식, y값을 주요 관심사 보는 것이 함수. 그럼 점 자체를 보는 건 없냐? 점 자체를 보는 것도 있어. 점 자체를 보는 것을 또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도형의 방정식. 여기다 안 썼는데 f, x, y 빵 이렇게 해서 얘는 점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야. 이 세 개. 도형의 방정식은 또 다르게는 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취.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다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거기에 자취 이렇게. 그럼 보면은 결국 그래프에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프에 대한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점의 x좌표를 보는 게 방정식, 부등식.
y좌표를 보는 것이 함수, 점 자체를 보는 게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체 방정식. 다 이해간 거지? 네, 이해갔어. 이제 슬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교재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상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아, 그림이 뭔가 좀 약간 깨우하네. 자, 내가 너네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해봤었던 이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저 5번 도대체 뭐냐? 함수 fx, f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fx가 크다. 저 부등식을 풀어달래. 아, 그래? 자, 이쪽에다가 f의 색깔을 좀 다르게. f의 fx 그러니까 fx보다 더 크다 이렇게. 크게. 이런 애를 풀으세요. 그래서. 그래? 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자. 일단 아직 합성함수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좀 그렇긴 한데,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중에 하나는 이런 애를 치워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도 치워낸대. 자, 봐봐. ft가 t보다 커. 그럼 이게 부등식이지? 네,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t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는 거야. 그럴 때 이 ft 이렇게 여기는 ft가 뭐 t보다 커. 이게 좀 알아보기가 힘들면 얘를 fx가 x보다 커 이렇게 바꿔봐. 어차피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변수가 좀 다를 뿐이지. 이렇게 살짝 바꿔서 생각했다고 해보자.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도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여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얼핏 보면 fx랑 x랑을 지금 비교한 거잖아. y 값이랑 x좌표랑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얘를 변형시켜야 돼. 실제로 이렇게 주어진 이 식들은 항상 이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여기에 y는 fx라고 하는 이 식하고 y는 x라고 하는 얘 두 개를 이 값과 이 값을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한 거야, 이게.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야. 그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보다 더 크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거야. 아까 같이.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카메라에 쳐다보면 이게 지금 이제 y는 x거든? 여기 y는 x. 이 y는 x하고 y는 fx하고 이렇게 더 크게 하는 fx가 더 y는 x로 더 위에 있게 하는 거 봤더니 더 위에 있게 하는 애는 요만큼이 더 위에 있겠네. 그럼 걔가 결국 이만큼이네. 그래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커서 0보다 작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t는 말 그대로 이건 t의 범위를 구한 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것은 애초에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x의 범위. 이건 지금 t의 범위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fx로 바꿔. t가 애초에 fx를 t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럼 다시 봐, 이제. 다시 보면, 다시 봤더니,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서 0보다 작게 하네. 그래, 봐봐. 이 fx가 y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y값이 돼야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 y는 빵, 이런 식으로. 그래? 이쪽 그래프에서 아까 그림을 좀만 다시 잘 그려보면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저쪽에다 다시 그릴 걸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때 y값 마이너스 2가 필요해. y값 마이너스 2는 x값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y값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내리면 이게 y값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y값 빵은 어딨냐? y값 빵은 여기 있어.
y가 빵. 이게 y는 빵이야. 자, 문제에서 저 fx 얘가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게 하는 요만큼이지. 이런 점들이고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x의 범위는 당연히 0과 3 사이에 있어.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얘는 문제를 엄청 잘 푼 거야. 엄청 잘 푼 거. 엄청 이렇게 풀면 정말 엄청 잘 푼 거야.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차근차근. 하나 더 해볼까? 봐봐. 하나 더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 이런 문제? 네. 아래 그림은 fx의 그래프에 자, 문제에서는 f의 fx 플러스 2는 4 이렇게. 이게 방정식이야.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달래. 그래? 이것도 또 합성함수니까 이걸 또 t라고 치워내 이만큼. 그러면 얘는 ft는 4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좀 전에 봤죠? ft라고 하는 것은 이게 y는 ft하고 y는 4하고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ft는 이렇게 생겼고 y는 4 y는 4가 여기 이렇게 있네. 4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껌댕이하고 얘하고 fx하고 네. 이 y는 4하고 같아지게 하는 그런 값을 구해봤더니 이 점들이 여기 있어. 이 점들의 네. x값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값이 여기서 지금 t니까 t를 구해봤더니 t는 6, 11, 15,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되겠네. 17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구했어. 근데 이렇게 구해봤더니 이건 t값을 구한 거네. t값.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x값. 그래서 이 t 대신에 다시 원래 처음 값이 f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다시 써볼까? 여기 또 x 플러스 2도 헷갈리면 이거 또 토탈 s라고 또 치워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s는 이렇게 6, 11, 15, 17 이렇게. 자, 봐봐 이제. fs는 6. 자, y 값이 이제는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쓰겠지만 구태여 이제는 알겠지? y 값이 6이 되게 하는 s의 값을 구하는 거야. y 값이 6이 되게 하는 s의 값을 구할 때 y 값 6. y 값 6 여기 있는 것 같다. 이게 y 값 6이야. y 값 6. y 값 6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오 여기 있네 이렇게. s 값을 구할 때 s는 8하고 16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fs는 11, y 값이 11이 되게 하는 y 값 11을 구할 때 11 한 이 정도에 있겠지. 이렇게 y는 11. 자, 이 fx랑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이 fx랑은 만나는 게 당연히 없지? 자, 얘는 없어. 15 당연히 17 이 빨개는 이 fx랑 만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결국 s값 구해봤더니 8하고 16이더래. s가 뭐였어? x 플러스 2. 그래서 결국 x는 6과 14야. 이렇게. 자, 이러면 실근의 개수 2개 있어. 그리고 두 실근의 합 20. 아, 이렇게 되겠네. 자, 봐봐. 이 문제는 엄청 쉽지? 엄청 쉬워. 엄청 쉬워. 별것도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그럼 다 똑같아. 풀이하는 방식이. 내가 좀 전에 아까 5번 풀었던 거랑 지금 푼 거랑 그냥 똑같이 생겼잖아. 풀이하는 방식 똑같아. 똑같아. 이게 단원마다, 함수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라고. 간단하잖아? 대신에 이게 좀 낯설어.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익숙하게 연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야 이건 항상 수능에도 항상 나와. 여기 지금 막 풀었던 1번 있잖아. 이게 오래된 문제긴 해도 이게 수능 문제야.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틀렸어, 이 문제. 이걸 도대체 왜 틀리냐, 이런 문제를. 이 문제가 실력 상사 같은데 연습 문제 있어. 이게 근데 그렇게 어려워? 안 어렵잖아. 뭐 충분히 해볼만 하잖아, 이런 것들. 문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원칙이야. 너네는 이렇게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한 개만 더 해볼까? 7번 문제 있다. 7번 문제. 7번 한번 풀어봐.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7번 한번 풀어봐. 자, 다 풀었지? 7번 봤더니 7번은 그냥 이렇게 생겼네. f에 fx가 이렇게 방정식이지?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 그래? 얘도 합성함수네. 당연히 여기는 fx를 또 t로 치워낼 거야. 그럼 이 새끼도 t야. 다시 해보자. ft는 t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이 ft라고 하는 이런 건 다 뭐라고 그랬어? 이것은 아무 말이 없어도 y는 ft하고 y는 t하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게 하는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림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y는 x를 그려봤더니 y는 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대. fx.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x축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자, x축은 대충 뭐 이렇게 있다. 대충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자, 그래. 자, 봐봐. ft하고 y는 t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 fx하고 y는 x의 교점을 찾을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 그래서 t값을 구해봤더니 t값은 여기일 때 a고 제가 b고 얘가 c고 이렇게 생겼네. 이건 지금 t값을 구한 거야. t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값이고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이 결국 fx였으니까 자, 다시 fx가 a가 되게 하는 fx가 a가 되게 하는 그러면 우리는 fx가 y값이니까 얘도 y값 찾아야지. 자, x값 a가 여기 있어. 이게 아까 a였었어. x값 a가. 그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이용하면 우리는 y값 a를 구해서 이게 y값 a야. 자, 그러면 y값 이렇게 이게 y는 a야. 이렇게 이해 갔지?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두 개, 요점 두 개 있네. 또 y는 p야. 그러면 y는 p 이게 b x값 b가 여기 있잖아. y값 b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게 y값 p야. 그러면 얘 또 선을 쫙 그어 이렇게. 이게 y는 p야.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야. y는 c 여기 c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x값 c였으니까 y값 c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y값 c야. 쭉 연결하면 이게 y는 c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y는 c하고 노래랑 만나는 게 두 개 있고 y는 b하고 노래랑 만나는 게 네 개 있고 y는 a하고 노래랑 만나는 게 두 개 있어. 자, 이런 점이 두 개, 이 점들의 뭐만 보는 거라고? x값만 보는 거라고. 이 점들 x값만 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봤더니 x는 몇 개 있어? x의 개수는 8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엄청 간단하지? 내가 지금 풀었던 세 문제는 전부 다 풀이하는 방식이 똑같아. 너네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함수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라고. 근데 막상 이렇게 방식에 풀어보니까 이게 어렵냐? 안 어렵지. 할만하잖아. 이해가 안 가? 안 갈 것도 별로 없잖아. 이해가 안 가면 수업 시간 다시 물어보러. 근데 그냥 간단하잖아. 그치? 이런 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야 돼. 완전히. 야, 작년 수능에서 문과 애들은 1컷이 84점이었대. 1등 커트라인 84점이었대. 학원 애들은 다 92점이었어. 한 명만 83점 맞았어. 걔는 3점대 3개를 실수로 틀리는 바람에 83점이었고, 다 92점이었어. 그럼 걔네들이 수학을 막 잘하는 애들이냐? 아니야. 걔네들은 보통 애들이었거든. 근데 1컷이 84일 때 걔네들은 그냥 92점이었다고. 그 걔네들이 와서 했던 말이 있어. 그냥 틀릴 것만 틀렸어요. 도대체 그 92점 말고, 그러니까 2개 말고는 틀릴 것이 없었다는 문제 자체가. 근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왜 4개나 틀려갖고 1컷이 84까지 떠있냐고. 그건 정말 알아야 될 거, 정말 익숙해야 될 그런 것들이 몸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야.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웠거든. 정말 쉬웠거든. 근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틀렸어. 야, 올해 수능 어때? 올해 수능 1컷이야. 88이야. 문제 엄청 쉬웠어. 애들이 막 개 쉬웠어요. 막 이랬단 말이야. 학원 애들도 다 92점, 96점이었어. 한 명만 걔 84점 맞았나? 그랬어. 걔는 보통 막 시험 볼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너무너무 아프네. 그래가지고 걔 84점 맞았다고 했을 때 내가 걔한테 그랬어. 정말 선방했다, 애썼다. 그랬어. 걔는 진짜 선방한 거야. 막 화장실 가고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본 거라서 그러면 정말 잘했다. 그 아이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92, 96이라고.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익숙하게 해야 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익숙하게 해야 될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거. 잘 해야 될 것들을 잘 하는 거. 이상하게 문제 풀고 이러려고 하지 마.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다. 정확하게. 야, 문제를 어떤 애가 이렇게 풀었다고 해봐. 여기서 흠잡을 데가 어디 있겠냐? 여기서 이거 풀어놓고서 야, 내 딸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맞은 거지. 안 그래? 이런 거 보면서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정말 답 채점할 것이 없어. 근데 딱 맞았으면 당연히 맞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답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너네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줘. 그렇게. 알았지? 자, 또 다른 문제 있나? 잠깐 볼까? 잠깐만. 문제 더 많은데 그건 집에서 너네가 숙제로 쭉 풀어가지고 나중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고. 자, 이제 오늘 할 것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는 5번. 5번은 기타 상식이야. 기타. 그 5번의 첫 번째. 1번 x분의 fx. 이게 도대체 뭐냐? x분의 fx. fx분의 fx. 이게 도대체 뭐냐? 봐. fx가 이렇게 있더래. 이렇게 있는데 대충 x축, y축 그려보자. x분의 fx가 뭐냐?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 이미 한 점을 표시할 때 우리는 뭐 x, fx라고 쓴다고 했었잖아. 그지? 이게 정말 가장 기초적인 건데 너희들 완전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쓰는 거야. 이렇게 x분의 fx, x? 이게 x인데 이게 fx인데 x분의 fx? 뭐야? 이거 분의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이게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x분의 fx는 기울기야, 기울기. 그런데 기울기로 딱 끝나면 안 돼. 기울기를 알아보는 거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연결한 거냐, 어떤 점을 연결한 거냐가 중요해. 어떤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기울기냐. 얘는 당연히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빼기 x 빼기 빵 빼기 빵 이렇게 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x분 fx. 그래서 쟤를 보면서 아 얘는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x, fx하고 0,0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당연하지? 얘를 다시 볼까? 만약에 b-a 분의 fb-fa가 있대.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 기울기야. 그럼 어떤 기울기냐? 야, b,fp하고 a,f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자, 여기서 말을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여기 b, a, 여기 b, a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 또 해볼까? 만약에 fa 빼기 a 분의 f의 fa 빼기 fa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 당연히 기울기야. 어떤 기울기냐? fi, fA하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항상 기울기는 어떤 점이야, 어떤 점. 이 두 점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걔네들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 또 하나 써볼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있더래. 이게 뭐냐? 얘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 눈에 안 보여? 야, 지금 봤지만 분모로 깔리는 게 항상 이거 빼기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 빼기 이거면 이거 h잖아. 다시 잘 안 보여?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줄게. 여기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눈에 보이지? a 플러스 h, 콤마 f, a 플러스 h하고 a, e하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이런 게 기울기야. 기울기는 엄청 중요해. 엄청. 왜? 지금 막 봤던 여기다가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만 쓰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h의 0가 이것이 결국 f'A야 라고 해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나중에 미분이 만들어져요. 미분이.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게 기울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함수에서 이 기울기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 문제에서 끊임없이 물어보는데 니네가 못 알아봐. 못 알아봐서 자꾸 틀려. 그러면 안 되겠지. 당연히 제대로 딱 보자면 기울기네?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 문제 하나 내볼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면 삼각함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내볼까? 문제 중에 삼각함수 보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2배의 시컨트 세타. 저 뭐야? 난 삼각함수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봐. 이것의 최대 초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뭐 어쩌라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세타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정도 해보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 전혀 모르겠는데 아직 삼각함수 안 배운 사람들 그냥 보기만 하고 삼각함수를 본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 이게 일단 탄젠 세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야.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차근차근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컨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2야.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2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 뭐라? 야, 이런 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얘는 기울기야. 얘들 이거 아는 애들 그냥 잘 몰라도 다 쟤는 보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반지름 1인 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 원 위에 이미 한 점, 이게 세타일 때, 이 점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해. 이건 나중에 삼각함수 하면 다시 쭉 해보게. 자, 봐봐. 아까 말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봤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이 2. 이게 뭐냐?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응? 뭔 기울기냐고.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 점하고 0,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빵,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만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2야. 0,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는 한 여기 있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고. 근데 내가 범위를 대충 아까 아무렇게 줬더니 이렇게 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보자. 요번,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점이 이렇게 있대. 그럼 여기 있을 때 기울기, 여기 있을 때 기울기, 여기 있을 때 기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래. 그랬더니, 얘가 여기 이렇게 접할 때, 이때 기울기가 최소값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 기울기보다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 이거는 나 혼자 할게, 일단부터. 그래서 여기, 그래? 여기 마이너스 이거, 여기 이렇게 이게 접하고 있어야 수직이거든. 이게 1이야. 이게 2야. 이게 루트 3이야. 그래서 이만큼이 루트 3분의 1이거든. 또는 여기가 60도야,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냐? 루트 3이야.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무한대까지 쭉 가니까.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는데 최소값이 루트 3이야.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이 문제는 사실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얘가 뭐냐, 얘를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만 알면 이거 풀고 야식할 것도 없이 바로 답을 낼 수 있어. 보자마자 루트 3이네, 최소값 루트 3이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문제가 삼각함수,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삼각함수에 블랙라벨 같은 거 3단계 문제야. 1등급 수학의 3단계 문제라고 이게.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기울기 물어본 거야, 기울기. 근데 이 문제가 또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이게 미적분에서 미분할 때 이게 또 나와. 그때는 미분에 나올 때 이걸 또 다 미분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 야, 삼각함수 할 때는 삼각 공식 써서 막 구하고, 삼각 변형시켜갖고. 미분에서는 또 미분을 막 해가지고 구하고. 근데 애들은 이 문제 보잖아? 그러면 삼각함수 할 때는 삼각함수 방식 풀어. 미분할 때는 미분 방식 풀어. 야, 그게 뭐냐고. 시험제 나오면, 이거 내가 미분해서 봤는데 그럼 미분 푸는 거야? 이거 내가 삼각함수 봤는데 그럼 삼각함수 방식 문제 풀고? 항상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 생각해. 그 본질적인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다. 야, 이 문제를 미분으로 풀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미분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미분으로 풀 수 있어야 되고 상관에서 변형시켜서 풀 수 있어야 돼. 각각의 기본적인 풀이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그냥 기울기인데? 그럼 기울기로 풀면 되지. 기울기 너무 단순하잖아. 이런 것도 뭐 계산하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 이런 방식이다. 이런 방식. 이렇게 다 이해 갔지? 네.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오면 애들 2학년 때 애들 시험 보잖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막 배제고등학교 이런 데서 이런 시험 문제 내면 그냥 거의 다 틀려, 애들이. 거의 다. 도대체 이게 틀릴 게 뭐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아무 생각. 이게 뭐냐가 아니고 그냥 그동안 풀어왔던 방식으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건 절대 수학을 발전할 수 없어, 수학. 절대. 끊임없이 생각해. 이게 도대체 뭐냐? 알았지? 네. 이렇게.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자.
아까 우리는 지금 기타 상식의 첫 번째 x분의 fx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x 곱하기 fx, x 곱하기 fx, x 곱하기 fx? 이건 도대체 뭐냐? 아까 제 그림이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x고 이게 fx였어. 자, 문제에서 이거 곱하기 이 값을 구해달래. 이게 뭐야? 봤더니 이 새끼는 그냥 넓이네, 넓이. 그래. 얘는 넓이야. 아까 얘는 기울기야. 이런 애들은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 거야. 충분히 알아봐야 되고, 이 넓이는 원래 할 얘기가 엄청 많아.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기껏해야 분수함수 얘기? 이 정도. 이거 말고 나중에 좀 더 니네가 공부가 된 다음에 이 넓이에 대한 얘기를 더 해. 아까도 말했지만 요 앞에 있는 기울기는 나중에 미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넓이는 나중에 적분으로 연결이 돼. 니네가 그동안 맨날 숱하게 듣고 있는 미적분의 그 미분, 적분이 얘네들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냐, 함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겠니.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학문을 만들 정도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서 너네들은 반드시 이런 애들 나오면 딱 보고 이건 기울기네? 이건 넓이네?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정말로 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수학은 형태학문이야 라는 말을 했어. 다시 말하면 생긴 꼴 모양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생긴 모양, 그 모양들을 보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왔던 거고, 지금까지. 그게 수학의 발전의 단계거든. 꼴, 생긴 모양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수학은. 너네들도 어떤 꼴들을 보고 이 새끼 이런 거 보면 이건 넓이네? 이건 기울기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 니네가 네 친구 애들 뒤통수만 봐도 누구야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딱 나오면 이거 기울기네, 이거 넓이네,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만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 갖고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줄 거. 다 이해 갔지? 마지막 한 문제 숙제로 내주고 끝내도록 합시다. 마지막 한 문제는 133페이지에 있는 문제 14번. 아이고, 이게 뭐니? 자, 문제 14번. 네. 이것을 제대로 풀어봐. 그리고 다음에 나한테 올 때 보여주도록 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했던 것은 함수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지금 완전 기초, 완전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연히 막 엄청 쉽거나 그런 건 아니야.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들이고, 이것들을 다 최대한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너네가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가능하면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해줄 거. 알았지? 네. 좀 할만하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바이.